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내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중에 신규 분양 단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집이라는 상품을 보는 눈을 키워보는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만을 위한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레미안 아이파크의 청약 전략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청약 후 무작정 당첨만 기원하는 대신 실제로 계약 시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당첨자 발표 후 12일 후에는 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아니 무슨 당첨도 안 됐는데 당첨 후 계약 걱정이냐고요? 선당 후 곰 아닌가요? 안정적인 당첨권의 가점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청약자는 문제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커트라인 근처의 가점자가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는 다릅니다. 세대수의 15% 범위 내 예비 당첨자는 높은 확률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난 3월 25일에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 내용 중에 부부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에는 세대 내 한 명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기준 총 4번의 당첨 기회가 있고 일반공급에 세대주만 가능한 규제 지역도 최대 3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세대수 배정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자녀 신혼특공은 세대주 및 1순위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자녀와 신혼은 둘 다 미성년 자녀 수가 당첨의 핵심 조건 요소이고 이 핵심 요소는 부부 둘 다 청약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남편이 당첨권일 경우 아내도 당첨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세대주와 배우자가 소득 1단계에 3자녀 이상으로 모두 신혼특공에 넣을 경우 둘 다 당첨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단계와 자녀 조건이 부부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인데 신혼과 다자녀로 부부가 청약했을 경우도 같죠.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3자녀 이상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만 모시고 살아도 최대 가점은 79점이나 되고 부부 중복 당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특별공급 배정표를 보겠습니다. 적어도 다자녀 서울 배정 30세대는 중복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서울 외 수도권 배정 다자녀 특공도 서울 다자녀 특공 탈락자와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중복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혼특공도 자녀 수에서 당첨자가 갈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적어도 30세대, 많게는 60세대 이상이 중복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10% 가까운 물량이죠. 추가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자, 갑작스런 준비되지 않은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 물량까지 합치면 15% 이상 세대수는 당첨자 계약에서 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레미안 원 펜타스도 17% 정도의 물량이 당첨자 계약에서 미계약이 되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위장 전임 등 부정 당첨이 많았을 거라고 떠드는데 이런 제도적 이슈로 인한 부부 중복 당첨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더군요. 또 하나,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점제에서 고가점으로 당첨되시는 분은 그런 예가 적지만 추첨제로 당첨되시는 분은 당첨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예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막상 당첨되고 나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인지하고 제출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형식적이 아닌 꽤나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 걸 모르고 청약하는 거죠. 조달 금액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로 인한 차입금으로 증여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기회를 종종 날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타입별로 당첨자 계약 시 미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예측해 봅시다. 특별공급 282세대 중에 10% 정도의 특별공급 간 부부 중복 당첨, 5%가량의 무적격 당첨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총 43세대, 일반공급 307세대 중에 특별공급과 부부 중복 당첨이 약 5%, 13세대, 부적격 및 계약 포기 세대가 5%로 약 13세대라고 가정하면 총 69세대 정도는 당첨자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당첨 미계약 물량은 당첨자 계약 종료 후 바로 예비 당첨자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표의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타입별로 많게는 예비 당첨자 22명까지 통보가 간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예비 당첨자의 순번이 가점 순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게 가점 커트라인에 낙첨된 청약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비 당첨자는 예비 당첨자 추첨 후 바로 다음 날까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루 만에 계약금 20%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첨을 미리 걱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표에서 보이는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을 확인해 보면 계약금이 20%로 현금 납부이고 바로 한 달 후부터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5%씩 4번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파듯한 일정입니다. 물론 중도금은 계약금 납부 후 대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후불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잔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도금 60% 전액이 아닌 50%만 가능하기에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잔압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약금 20% 잔압, 중도금 대출 후 이자는 매월 잔압, 잔금은 담보 대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4차 중도금 15% 중에 10%는 잔압해야 합니다. 추가로 플러스 옵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발코니, 에어컨 및 기타 고급화 등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하더라도 대출이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납부 일정에 따라 잔압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간별로 자기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플러스 옵션부터 알아봅시다. 앞에서 본 대로 옵션 금액은 대출로 해결할 수도 없으니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면 얼마의 부담이 되는지 확인해야 총 부담액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옵션을 확인해 보면요. 현관엔 현관 중문과 시스템 가구 패키지로 현관 창고가 있는데 중문으로 수동으로 180만 원에 시스템 가구 패키지는 140만 원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강남권 단지와 비교하면 중문은 싼 것 같긴 한데 수동과 자동의 차이로 보입니다. 시스템 가구는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 복도 옵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복도입니다. 복도 펜트리를 보면 시스템 가구 패키지 옵션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관, 복도,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네요. 다음은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 제시된 옵션을 보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750만원, 아트월 220만원,
와이드 강마루 330만원입니다. 최근 분양한 강남권 타단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수평 비교는 어렵지만 에어컨은 좀 비싼 편이고 원목마루가 고급감은 더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원하는 수요자는 좀 아쉽겠습니다만 최근에 광폭마루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서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가격 대비 디자인, 내구성을 감안할 때 가성비는 좀 있을 듯 합니다. 이번엔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2일에 제시된 옵션을 보면 수납 강화 냉장고 장입니다. 140만원인데 냉장고 장만을 따로 옵션한 사례는 없어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아마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서 최소한의 마감으로 제공하다 보니 만든 옵션으로 보입니다. 주방 안쪽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옵션을 살펴보면 주방 아일랜드장 190만원, 3구 인덕션 91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분양 단지에 비하면 고급화 옵션이라기보다는 상한제인 분양 가격에 보충하기 위한 필수 항목을 옵션화한 느낌입니다. 하다못해 주방벽, 세라믹 옵션도 없고 조명 옵션, 수입 주방 가구 옵션도 없어서 옵션에 대한 선택 여부의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옵션은 모두 선택하는 게 그냥 합리적일 듯 하고 인덕션 정도만 필요하면 입주 시점에 별도로 구입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 그냥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제 필요한 자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봅시다. 84 D타입을 기준으로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구체적인 필요 자금 조달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10층을 기준으로 18억 6,120만원입니다. 일단 계약 시 20%인 3억 7,224만원은 잔압이고요. 중도금은 총 60%를 15%씩 4회 분납을 하는데 중도금 대출 50%가 된다는 전제로 3회차까지는 은행 납으로 가능한데 4회차 나머지 10% 1억 8,612만원은 잔압입니다. 잔금은 담보대출로 전환 납입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생략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가 아니라 잔압이기 때문에 매월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옵션 비용입니다. 옵션은 필수 옵션만 선택해서 3,120만 8천원입니다. 공고상 구체적인 납부 일정은 추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10% 그리고 잔금 80%로 가정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제외한 잔압을 기준으로 월 부담액을 알아봅시다. 계약 시 3억 7,536만 1천원이 필요하고 대출이자와 옵션 중도금으로 월 93만 1천원에서 591만 3천원이 필요하고 4회차 중도금 납입 월인 내년 9월에는 1억 8,922만 2천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간 총 5억 8,972만 8천원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셀러리맨이 자력으로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약 희망자분들께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워서 모처럼 얻은 기회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